안녕하세요. 오늘도 원고 없이, 편집 없이 그냥 동영상을 게시하게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ISO 45001 컨설팅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 부분은 일전에 올려드렸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ISO 45001이라는 게 무엇이며 ISO 인증 자체는 무엇이고 이것이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각종 현황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ISO 인증이라고 하면 이 45,000일 이외에도 9,000일, 14,000일, 37001, 37301 등등 부수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부 다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인증입니다.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경영을 하면 다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채용을 하고 급여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의사결정 어떻게 하고 등등 이런 모든 작거나 크거나 모든 기관들이나 조직은 당연히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 ISO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이거 전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었던 게 이 ISO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처음에 이 ISO 제도 만들어진 거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연합군 간에 그 부품과 군수물자를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부품의 규격들이 서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인치라고 그랬는데 도량형이 여기는 2인치가 이 정도고 여기는 이 정도고 이게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부품을 사이즈의 부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라는 이제 문제점에서 이제 반성의식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그 기준들을 다 통일을 해보자 해서 당초에는 이제 그 뭐 30cm 자의 뭐를 통일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도량형 수준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규격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경영 시스템까지 이제 발전해서 전 세계는 같은 경영 시스템을 적용해서 글로벌 기업들 간에 같은 평가나 어? 뭐 이런 균형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ISO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제정됐고요. 이 ISO에서 각 국가의 인정기구라고 하는 곳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 인정기구는 인증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그 인정을 당신네들 인증원에서는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기구를 둡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과거에 보셨거나 향후에 이제 보시게 될 인증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정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그런 미국이나 뭐 캐나다 등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조직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 자체에서 인정을 받은 조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운영은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인증심사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인증원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합니다. 통상 뭐 하나의 ISO당 한 4일에서 5일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그 심사원 보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심사원 보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한 5건에서 10건 정도의 심사나 컨설팅 등의 실적을 갖추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인증 심사원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에, 인증원에서 심사원으로 활동하심에 있어서는 심사원 보호 자격을 가지고도 활동이 가능하신데요. 전체를 총괄하거나 이렇게 하시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수를 조금 더 받고 자기가 다른 심사원들을 그 팀원으로 해서 통제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이제 정식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시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심사원의 심사원 자격이고요. 이 컨설팅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컨설팅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ISO 인증 심사원 보나 심사원 자격이 없어도 컨설팅 수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통해서 어떤 자격을 주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스스로 어떤 전략이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조력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심사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사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컨설팅의 신뢰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다른 사업에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 45001이 이게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저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일정한 그 수행기관을 뽑아서 그 수행기관에다가 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 수행기관에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를 모집할 때는 심사원 보호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때는 심사원 자격을 가졌을 때 훨씬 더 뭐, 접근이 쉽고 활동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도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이제 현재 그 ESG와 관련돼 갖고 공급망 평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다소 별도의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으시거나 뭐 심사원 자격을 뭐 두루 갖추시면 훨씬 접근하기 쉽고요.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그 ISO 45001 컨설팅은 말씀드렸듯이 안전보건 컨설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각 기업에 지금 2년 유예가 확정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대로라면 2024년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게 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45,000일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그 안전보건 관리체 구축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개괄적으로 해드렸는데요.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함에 있어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다. 좀 이따가 제가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들을 정부, 뭐 경총 이런 데서 뭐 여러 개 지금 배포해 놨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보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 구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예정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할 경우에는요, 이 안전보건 관리체 구축과 관련된 쪽에 업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함에 있어서 ISO 45001 인증 심사원 자격은 매우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 이 ISO의 여러 가지 그 규격들이, 그러니까 심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9,000일이나 14,000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 각 그 인증 별록에 가점이 부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수적이었으나 지금은 가점 부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9,000일, 14,000일 시장은 사실은 엄청 죽었고요. 인증원에서 너무 많이 그쪽에다가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낮아져가지고 사실 그쪽에 집중하셔가지고는 수익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3700이나 3730일 같은 이제 반부패, 준법 이런 것들은 한동안 저기 그 제약회사들의 그 부정 비리 이런 관련돼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그것도 사실 상당히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ISO 45001은 좀 다릅니다. 이건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적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은 매우 전망이 밝고요. 이 ISO 45001 심사원 보호를 거쳐서 심사원까지 가시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원을 통해서 약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심사원보 자격까지는 쉽게 취득을 하십니다. 그러나 심사원이 되려고 그러면 인증원에서 대부분 네가 기업을 갖고 와. 그럼 거기에 너를 참여시켜 줄게. 그래서 너의 실적을 쌓아줄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 심사원이 되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사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 주시면 대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뒤로 넘겨놓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그래서 ISO 45000이 컨설팅이 어떻게 돈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 해설서가 이미 2021년 11월에 발간돼서 배포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 안전모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라. 이 적절한 운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형을 가하고 벌금을 내리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냥 처벌이 목적은 아닌데 처벌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 안 해? 안 하면 처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은 시행되었으지 않을 수 없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법만 주고 나면 불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뭐 이런 것도 해서 주고요. 이거 가지고서는 그 중소기업에서 자기들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툴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진단만 한다고 해서 진단이 정확히 되지도 않겠지만 진단을 한다고 해서 이걸로 안전모 관리체 구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 뭐 배제하거나 이럴 수준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 체크리스트, 이 기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이게 안전모 관리책의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제시한 게 있고요. 이거 외에도 경총에서도 제시한 게 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란 무엇이고 뭐 어떻게 구축할까 해서 이 7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 용역 어쩌고저쩌고 안전보건 뭐 확보, 평가 및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요. ISO 45001에 있는 PDCA로 구성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 2번은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고요.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그러니까 1, 2번은 이제 플랜, 3, 4, 5, 6 같은 경우는 실행, 위험률을 파악하고 그걸 없애고 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는 이게 사실은 어, 조금 많이 나간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여기까지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까지도 관여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7번에 가서 평가 및 개선. 이게 평가가 체크, 개선이 액트. 그래서 이게 PDCA. 다시 말해서 4만 5천 일의 그 규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럴 수 있습니다. 기업체가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딱 5인 사업장이다. 근데 사실은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정말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우리는 자기가 우리 수준에 맞게끔 정말 간략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제시된 양식으로 해서 그 컨설팅을 하셔서 관리체계를 구축하시고 이걸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렇습니다. 경영자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경영자가 어떻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하겠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라는 거고요. 근로자 참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 근로자 참여는 ISO 여러 인증 중에 유일하게 이 4만 5천 일에만 들어있습니다. 왜냐? 경영 시스템을 다루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재 안전을 다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이라는 뜻으로 들어가 있지 다른 9천일, 14,000일, 3700이 블라블라 이런 데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35,000일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근로재 참여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이 가이드에 다 붙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이거를 제거 통제하고 뭐 대체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위험 요인이 뭐냐면 산업별로 기업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업은 뭐 버스를 다루는 기업들은 교통 관련된 위험이 많을 거고 장비를 다루는 기업은 장비 관련 이게 다 다를 겁니다. 이 발전소도 다를 것이고 뭐 블라블라 다 달라요. 서비스업도 다르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뭐 그 화물차라든가 뭐 지게차라든가 이런 거를 다루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해야겠지만 5인 정도의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해수공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지게차 볼 일도 없고 뭐 화물차 볼 일도 없다.
그럼 그 위험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위험성은 기업별로 기업의 현황에 맞게끔.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보여드린 이 안전관리, 어디였습니까? 어, 여기.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이 매뉴얼 통해서 진단해보고 그 진단에 나온 걸 가지고 위험성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없앨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시고, 그래서 실행의 결과를 연도가 결산 시점 되면은 기업의 모든 사업 계획을 다 정리하듯이 10월 이쯤, 11월쯤 되면은 1, 2월에 세웠던 그 기업의 경영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평가를 해서 잘못된 거 개선하고 잘 된 거는 또 추가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성 부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핵심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 지침 해설서가 이미 발간돼서 공표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떻게 위험성을 파악할 것이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산업의 모든 위험성을 여기서 다 다룰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 많은 그 복잡한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대규모 그 건축 현장에 적용되는 토목 현장에 적용되는 위험성을 일반 뭐 작은 뭐 예? 가게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두 망라해서 적용되게 되어 있는 이 법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미스매칭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위험성 평가 지침 해설서를 참고로 해서 위험성을 평가하시면 이걸 평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 볼게요. 자, 진단 메뉴 갖고서는 업체 현황을 진단하시고 위험성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가이드북을 통해서 안전부 가르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이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율점검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면 또 겹쳐요. 이렇게 보면 리더십, 뭐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겹치죠 내용이 이게 이게 위험평가 지침이 네 겹칩니다 사실은. 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산업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 관리 체계 가이드북 이거 참고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가이드북 이것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가 지금 올려드린 게 예,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그 기본적인 그때 가이드 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부터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ISO 45001에 들어있는 이 목차입니다. 이게 매뉴얼의 목차거든요. ISO 45001은 매뉴얼과 프로세스로 이렇게 운영됩니다. 좀 더 나가면 프로세스와 절차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지침서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ISO 45001 문서를 다 모아놓으면은 뭐한 글쎄 한 30cm 이상 되는 정도의 그 페이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페이퍼가 아니라 그 페이퍼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게 ISO 45001의 매뉴얼의 목차를 보시면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의 정의, 그래서 1, 2, 3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ISO의 모든 그러니까 경영을 다루는 IS의 9000이 14000이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던 것들의 모든 저 인증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범위, 그럼 적용 범위 어디? 본사만 있으면 본사, 지사가 있으면 본사와 지사, 사무소는 해외 법인이 있으면 해외 법인 이런 식의 이걸 어디까지 적용하는 그 물리적인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용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격이 어떤 것을 인용해서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느니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거는 ISO 4500은 2018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요. 인용 표준이 없습니다. 자체 인용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이게 좀 웃기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한글인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글이기는 한데 번역 과정에서 그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하고 사고체계가 좀 다른 부분 때문에 용어 정의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걸 읽고 그 글자 하나하나 집착하지 마시고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프로세스와 프로시주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말하면 다 절차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절차가 좀 다르다. 얘들은
그래서 운용에 따른 절차지 아닌 세부적인 거를 그 돌리는 그런 규칙에 가깝면 뭐 이렇게 해서 좀 나눠놓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과 계속 이렇게 쭉 십자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자, 아까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PDCA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4, 5, 6 보시면 조직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하니 대표이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근로자 참여를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라. 플랜. 4, 5, 6이 플랜입니다. 자, 7, 8은 지원과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원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 나오니까 이건 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PD까지 갔죠? 자, 9. 성과평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크. 10. 개선 액트. 똑같지 않습니까? PDC. 여기하고 저기하고 아까 보면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그 매뉴얼은 제가 단언컨대 이 4만 5천의 규격을 차용해서 만들었다.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게 뭘까요? 리스크 미티어. 이거 프로세스의 한 장면 갖다 놓은 거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은 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법령, 그러니까 법. 그럼 프로세스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 0. 그래서 그거는 리스크 및 기회관리 프로세스, 뭐 모니터링, 성과평가 프로세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딘가하고 그거 다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나타내지 못한 거를 법에 보면 그 0으로 풀고 0에 보면 그다음에 칙으로 풀듯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뉴얼, 프로세스 그리고 뭐 뭐라 그러지? 같은 거 매뉴얼,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걸 쭉 그렇게 해서 한번 그 프로세스를 좀 올려놓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 뭐 다 그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 한번 나중에 차분히 시간을 두고 한번 이렇게 같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절차서입니다. 절차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서는 칙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법령칙. 그래서 위에 프로세스는 0이고 얘는 칙으로 보시면 된다. 법령칙.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어느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법에 해당되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 부족한 거를 절차서로 풀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ISO 45001 규격으로 가면 이게 잠깐만요. 이 말 조금 잘못됐네. 이 절차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식에 해당되는 것은 요게 지침에 해당됩니다. 지침. 이해되시죠? 절차. 그 절차는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에 해당되는 매뉴얼이 있고요. 영에 해당되는 프로세스와 절차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에 해당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 지침서는 보시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사실은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두셔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4만 5천일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볼 일은 거의 없을 거다. 라는 생각 들지만 자우지가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만들어 줬을 때 이 수요 기업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무슨 뭐 우리 인증받았는데 뭐 서류 이렇게 조금요? 그분들이 이거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는 분들은 단언컨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는 어쨌든 양이 적으면 의심하죠. 그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법령 측에 해당되고 매뉴얼과 그다음에 프로세스, 절차서 그리고 지침서로 이제 구성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보시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북에 해당되는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밑에 부분하고 똑같다는 거 말씀드렸죠. 오히려 더 세부적이고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장단점이 있으세요. 뭐냐면 이게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정말 빠진 것 없이 방대하게 다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냐면 대기업 같은 데서 적용하기 매우 좋아요.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다소 자기들의 그 사이즈보다 더 큰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령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만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각 부서별로 어쩌고저쩌고 블럭을 할 거 없이요. 뭐 중복으로 겸직을 시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핵심적으로 위험성을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는 걸 하면 이게 나름대로 장점이 훨씬 크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요, 구축과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구축을 아까 제시한 그 자기네 자체적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구축 자체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분- 확인 작업이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ISO 45001로 이걸 하게 되면 확인이란 작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해주고 단지 운영만 남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시기에 적용하시기가 더 쉬우실 수 있습니다. 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보면 이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이 PDCA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PA에 해당됩니다. 안전보 관리, 안전보 목표면 수준 계획해서 뭐 평가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면 이걸 운영을 하고 계속 이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면 내부 심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 검토. 자, 여기까지가 다시 말씀드려서 PDCA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아, 여기는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구나 해서 엑셀 작업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해당까지 집어넣으면 값이 이렇게 어지간히 나오는 것들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번에 동영상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무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정도 유예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건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1월 27일 이전에 어떻게 연기가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유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예가 된다 손치더라도 2년 뒤에는 이제 또 유예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계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도 안타깝지만 무수한 목숨들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아깝게 돌아가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용되어야 되고요. 그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5인 이상의 사업장 거의 한 5, 60만 개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중에서 한 2, 300개만 개인적으로 한다 그래도 자녀 수명 동안에 그 벌어야 될 소득만큼 충분히 버실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시장이 열렸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이 4만 5천여 관련된 ISO 4500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하시다. 공부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는 그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인증원이라든가 주변의 그 선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감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기존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 사업들도 꽤 많았었어요. 건설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자기네 그 협력사들, 조합원들에게 이게 한 천 몇백만 원씩 지원해갖고 이걸 해줬고, 저희 기업에서는 그걸 수주해가지고서는 뭐 1년에 한 다섯 개, 뭐 여섯 개 정도 이렇게는 했습니다. 그게 그 단가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붙여서 하기 때문에요. 뭐 한 2천 몇백씩 되고 그랬어요. 그럼 뭐 2,500 잡고 다섯 개 뭐 1억 2,50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크게 다른 거에 비해서 난이도 높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줄어들고 하면서 그건 사라졌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다시 언제든지 각 전기공제조합이든 건설공제조합이든 아니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든 관련 산업 안정과 관련된 조합들단위에서는 반드시 또다시 이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뭐 정부 지원 사업으로 나오든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시장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이 다른 인증보다는 비교적 이쪽 인증에 좀 집중하시는 게 그게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수익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이 인증과 관련된 얘기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번에 추가로 이 사실은 이 인증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거는 뭐 대론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업체를 만나서 킥오프하는 순간에서부터 최종 그럼 이 컨설팅 종료 시까지 어떻게 쭉 흐름을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말씀드려도 이거는 그냥 최소한 10시간 이상 정도는 서류 보면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될 상황이고요. 실제 한 번씩 해보셔야 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게 어느 정도는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각 인증 심사원들 같은 데서 교육시키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키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나름대로 그들 그 심사원들이라든가 조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일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제대로 알려드릴 만한 실력을 가진 분도 많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특히나 4만 5천이던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적용된 지가 불과 2년 남짓이니까 뭐 조금 더 됐으면 2018년 이후에 뭐 들어왔으니까 좀 더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규적 이전에는 천도도 안 받던 거기 때문에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5천일 인증심사원 자격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인증심사를 해보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증심사를 상정하고 이거를 말씀드리기도 하긴 하는데 이건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이 물론 뭐 품질 같은 경우 뭐 구천이나 환경 이런 것들도 뭐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현황,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 중견 대기업 이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주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으실 거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을 자,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프로세스, 절차서, 지침까지를 만들어주고, 그 과정을 다 교육을 시켜서 업체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제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 후반전을 지식 서비스로 내가 세상을 살아보겠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인증심사 이 부분, 특히 이 안전보건 관리체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 가지시고 빠르게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매뉴얼부터 절차서까지 이르는 과정을 전부 작성할 수 있는 스킬과 그걸 알려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꽤 많이 지난 걸로 봐서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또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끝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이제 그 경영 지도사로 할 것 같으면 38기 이런 분들이 배출되셨고요. 그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 자격증은 있으나 할 줄 아는 건 없고 부른 데도 없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실 걸로 뭐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분들과 또 지금 현직은 재직 중이긴 한데 향후 2, 3년 안에 빠른 또 조금 더 긴 시간 내에 내가 퇴직이 뭐 거의 뭐 확정되어 있고 내가 나가서 내 지식 서비스로 내가 인생 후반전을 좀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이력 만들기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어디 가서 내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에 자격이 박사학위 하나 있는 분이 있고 뭐 경영지도사 하나 있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실적과 노하우 예를 들어서 뭐 저서라든가 어디 무슨 뭐 위원으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력서를 좀 갖춰 놓으시면 아,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신 있어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많은 걸 알고 상대방도 이 기관들도 이거 좀 부담감 없이 채용할 수 있고 채용이라는 것은 이제 부분적인 그 사업 단위로 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직장 생활처럼 이렇게 취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이쁘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이 안전보건 이 경영 시스템 가지고 쭉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연말에 지금 마감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갖고 지금 한 열흘 만에 영상 올리는 건데요. 다음에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올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긴 시리즈로 올리는 것들은 사실은 좀 부담이 있고 해서 제가 일단 좀 단편적인 것도 좀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번에 한번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ESG도 좀 괜찮고요. 하여튼간 이게 지식 서비스 사업에서 으로부터
자기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무슨 뭐 경영지도의 자격에 뭐 전망이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시장에 할 일은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문제지. 우리나라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지식 서비스 쪽에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자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다 문과 출신인데 지금 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같은 데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거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업 재난관리사 뭐 자격도 취득을 하고 뭐 노력도 하긴 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도달 접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차분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진흥원이든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루는 거는 완전히 IT라든가 정보 뭐 데이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 지도사들도 거기에 평가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평가 전문위원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화예술 쪽, 체육 쪽, 장애인 쪽, 국방, 농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할 거는.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아는 범주에서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 보이는 건데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인증 같은 경우 지금 IS 355층의 안전문 관리 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저희는 독학했습니다. 독학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실전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하다 보니까 그 이론을 가진 사람들보다 저희가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뭐 차분히 같은가 뭐 마음 같아서는 매일 하나씩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 뭐 기술적으로 그럴 시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